자, 43쪽 납세 의무자 들어가기 전에 위에 기출문제 있죠? 예? 예, 그거 한번 봅니다. 29회 때 출제된 거. 이 기출문제는 여러분이 반복해서 풀어보셔야 되니까 연필로 표시하는 게, 그죠? 그랬다가 지우고 또 반복하고. 예. 여러분 참고로 지금 5월달, 6월달은 이론 정리를 하는 마지막 시점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론 정리를 하기 위해서 밴드 있죠? 밴드는 지금 12월 6일부터 5월 15일까지, 이번 달 15일까지 양도소득세, 비과세까지 이제 쭉 다 올라가요. 자료가 끝나. 이론 내용, 핵심 이론, 핵심 기출지문, 핵심 기출문제 이렇게 3단계로 올라갔잖아요. 매일. 그것이 5월 15일로 끝나. 그래서 5월 16일부터는 지금까지 기출지문 나간 것 중에서 핵심이 되는 부분만 또 엄선을 해서 5개 지문 정도로 해서 한 5분 정도로 이번에는 지면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해설 강의를 할 거예요. 해설 강의. 동영상으로 그냥 집에서 녹화. 지른 상태는 안 좋을 거야. 그래서 화면 띄워놓고 핵심 지문 OX 있죠? 그것을 설명 강의를 한 달 동안 할 거예요. 그것도 취득세부터 시작해서 양도소득세까지 한 달. 매일. 그래서 저는 수업 끝나고 지금 집에 쉬는 날에는 그거 녹화하고 있어요. 녹화하는데 5분 정도밖에 녹화하는 거는 시간은 5분밖에 안 되는데 인코딩 하는데 한 30분 걸려요. 그러니까 그거 굉장히 신경 쓰고 하는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한 달 동안 또 정리를 할 거니까 휴대폰 가지고 뭐 어디 갈 때 5분 정도만 육성으로 들으면서 설명을 들어라 이거지. 그러면 좀 도움이 될 거다.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예, 자 그러면 그리고 참고로 동영상 듣고 이렇게 있는 분들은 그 공인모 카페에 그런 거 질문하면 안 돼. 이건 공인모 카페랑 내 밴드랑 별개라니까. 공인모 카페랑 별개예요. 별개 내 개인적으로 하는 건데 거기다가 뭐 질문하고 그러면 안 되지. 질문은 어디에? 밴드에다가 질문하면 1대1로 제가 바로 한다니까. 질문 들어오면 바로 해줘요. 수업시간 빼놓고는. 수업하는 시간 1시부터 10시부터 2시까지는 수업이잖아요. 그 시간 빼놓고는 질문 들어오면 바로바로 1대1로. 비공개야. 저는 그 밴드를 할 때 회원들끼리 장사하고 그런 거 있거든요. 예? 보이시핑 같은 것도 있고 그래서 회원들과 회원들끼리 이런 거 있죠. 그거 차단시켜 놨다니까. 그냥 공부하는 데만 신경 써라. 그런 취지. 그래서 할 거니까 그런 거 질문하려면 밴드에 있는 거기서 끝내야지 뭐 카페 같은 데로 옮겨가지 마라 이거야. 됐어요? 예. 43페이지. 자, 지방세법상 신탁법의 신탁으로 등기된 재산으로 인해서 취득세 부과하지 않는 경우 몇 개인가? 이거 많이 틀렸어요. 왜 많이 틀렸나 보세요. 기억. 위탁자로부터 누구에게? 수탁자에게 신탁재산 이전은 위탁자, 수탁자 간의 거래가 아니에요. 비과세. 그죠? 다음, 니은 신탁이 종료가 돼서 수탁자 앞으로 되어 있는 신탁재산이 누구 앞으로? 원래 소유자. 위탁자한테 재산이 이전되죠? 되돌아가는 거 그것도 보고 비과세. 디귿 수탁자가 변경돼서 새로운 신수탁자한테 이전되는 것도 수탁자니까 뭐? 비과세. 주택법에 따른 주택조합이 이것은 자기가 재건축하기 위해서 조합을 결성한 거. 이건 신탁법이 아니라 주택법이야. 주택법. 법이 틀리죠? 주택법에 따른 주택조합은 자기가 주택을 짓기 위해서 한 거니까 비과세 혜택 주면 안 되지. 그래서 주택조합과 조합원 간의 부동산, 비조합원 간의 부동산, 주택조합은 무조건 과세야. 신탁재산이 아니니까. 이해가세요?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은 비과세고 니은은 과세죠? 예. 그래서 답을 4번으로 간 사람이 많았으니까 답이 4번이 아니잖아. 지금 뭐 물어봤어요? 부과하는 거 하나잖아, 하나. 예? 답은 몇 번? 2번. 체크를 해놓고 반대로 표시한 거야. 답은. 이런 게 너무 쉬우면, 너무 쉬워서 무심코 갈 수 있다. 이해가세요? 예. 그래서 그거 답은 몇 번이라고요? 2번. 과세되는 걸 물어봤으니까. 자, 다음에 이제 43페이지 납세 의무자로 갑니다. 여러분, 납세 의무자는 당연히
취득한 사람이 돼야죠. 근데 우리 기본이 취득한 사람은 소유권 취득했으면 뭐 안 했어도 등기 안 했어도 취득세 내는 거고, 부동산 같은 경우는 자기 앞으로 소유권이 없어도 뭐 했으면 등기만 했어도 취득세 내죠. 자, 그래서 봅니다. 첫 번째 1번 사실상 취득자, 등기 등록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실상 취득, 여러분 항상 사실상 하면 소유권이라고 그랬죠. 소유권을 취득한 때는 당해 취득한 물건 양수인 또는 소유자를 각각 취득자로 본다. 여기까지 맞죠? 등기를 안 했어도 사용수익 처분할 수 있는 권리 소유권 사실상 취득하면, 소유권 취득했으면 등기 안 했어도 취득한 사람이 취득세 내라. 매수자, 양수인, 소유자 이 사람이 취득세 내야죠. 예, 다만 원시 취득하는 차량, 기계, 장비, 선박, 항공기는 승계 취득한 경우에 납세 의무가 있다. 이 얘기는 원시 취득한 자는 소유권 취득했어도 납세 의무가 없죠. 팔을 거니까. 그래서 만들어 놓은 자동차 여러분이 취득하면 여러분은 승계 취득자, 여러분이 보내라. 취득세 내라. 이해가세요? 그래서 선박, 차량, 기계, 장비, 항공기 요거만 원시 취득한 자는 취득세 안 내요. 승계 취득자가 납세 의무가 있다. 됐어요? 다음 양다로 2번 주체구조부 취득자 그랬거든요. 여러분 주체구조부 취득자가 여기 보실래요? 건축법에요. 건물을 지으려면 기둥이 들어갈 자리를 뭐라고 하냐면 기초라고 그래요. 건축법에. 그럼 이 기초는 튼튼해야죠. 여기에 구덩이 파고 철근 붓고 콘크리트 붓고 해서 견고하게 해놔야 기초. 그리고 여기다가 무엇 세워요? 이제 기둥을 세울 거 아니야. 기둥을. 그죠? 기둥을 세웠는데 기둥하고 기둥을 연결합니다. 쓰러지지 말라고. 그죠? 연결하는 걸 뭐라고 그래요? 보. 요거는 뭐? 기둥. 그죠? 기둥. 요거는 뭐? 벽. 씌우는 거 뭐? 지붕. 이게 건축법의 주체구조부 또는 주요구조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가세요? 자, 건축물의 이거 소유자가 진짜 소유자야. 이론상이지. 아니, 기둥 소유자는 A고 벽 소유자는 B. 이렇게는 없잖아. 근데 이론상이라는 얘기야. 이런 사람들을, 이것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을 뭐라고 한다? 주체, 구조부, 취득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는 이해할 때 건물주, 건축주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럼 건축물에 대해서는 이거 빼고 이거 말고 있어도, 이건 꼭 있어야죠. 이 주체 구조부니까. 근데 이거 말고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거, 엘리베이터와 같은 승강기는 꼭 있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돼. 그죠? 그런 부대 설비는 다른 사람이 설치를 여기라 했을지라도 누가 취득세 내라? 건축물은 이거 가지고 있는 사람이 취득세 내라. 그래서 건물주가 취득세 내라 이 얘기예요. 그러면 건축주, 건물주 그러면 좋은데 건물주, 건축주 그런 표현 안 하고 법에는 주체, 구조부, 취득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확인. 건축물 중 조작설비, 부대설비에 속하는 부분이 주체구조부와 하나가 돼서 건축물로서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은 주체구조부 취득자 이외의 자가, 다른 사람이 가설, 설치한 사람이 따로 있을지라도 누가? 주체구조부 취득자가 이를 함께 취득한 걸로 본다. 이 얘기는 부대설비 설치한 사람하고 주체구조부 취득자가 함께 취득했다 그런 뜻이 아니라 주체구조부 취득자가 그것도 부대설비도 같이 취득한 걸로 보고 취득세 내라 이 얘기입니다. 이해가세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보세요. 여러분이 이 상가건물 여러분이 소유자야. 이 건물을 여러분이 소유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우리는 일상적으로 뭐라 그래? 건물주 그러잖아요. 근데 법에서는 뭐라 해? 주체구조부? 취득자, 건물주를. 근데 이 건물 여러분 건데 1층에 임대를 주는데 은행이 들어오는데 지점. 은행한테 임대 주는 거야. 그럼 은행에 보면은 대형 특수한 근거를 제작을 해서 붙박이 가구 같이 벽에다 부착해 놨죠. 벽에 이런 게 부착이 되면 부대설비니까 그거 부착하는 순간 취득세 돼야 되는 거예요. 간주 취득이니까. 이해가세요? 그런데 은행이 사다가 설치했잖아. 건물주는 여러분이 건물주지만 설치한 사람은 세입자가 설치했잖아요. 그래도 취득세는 누가 내라? 건물주가 내라 이거죠.
이해가세요?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물 소유자가 되는 거야. 건축물 소유자 대신에 뭐라고 한다? 주체구조부 취득자. 이해가세요? 예. 다음 3번은 주택조합의 조합원용 부동산 그랬죠. 이것도 자 여기 보세요. 이런 지역에 오래됐어요. 주택이 낡았어. 낡아서 옛날에 우리나라 건물 지은 건 전부 다 부실하게 지었잖아. 그죠? 그래서 이거 저 건물 지어놨는데 주택인데 오래되다 보니까 낡아서 주거 환경이 열악하네. 그래서 얘들이 여기라 뭐 하고 싶어? 재건축하고 싶어요. 그런데 혼자 하기는 번거로우니까 얘들이 모여서 뭐 주택법에 따라 무엇을 결성합니까? 조합을 결성. 조합이 뭐야? 민법에서 동업이죠. 동업하는 거잖아. 공동 목적을 위해서 모인 거. 자, 그래서 조합을 결성해 놓고 이 부동산은 누구 앞으로? 조합 앞으로 소유권 무슨 등기? 이전 등기 해줘요. 이제 누구 거야? 조합이라는 단체 거죠. 그리고 얘들은 증서를 봐도 나중에 아파트 뭐하면 재건축하면 입주할 수 있는 딱지. 그래서 얘들을 뭐라고 그래? 조합원이지. 이해가세요? 그럼 이제 주택조합으로 허가받고 관리처분계획 인가 받아갖고 여기 있는 거 다 뭐하고? 철거하고 거기다가 뭐 지어? 아파트 지었어요. 다시 지었죠? 재축이지? 이것도 무슨 취득이에요? 원시 취득. 그럼 이 건물 취득세 내야죠? 누가 내야 되느냐 이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누구의 이름으로? 조합의 이름으로 건축했으니까 무슨 취득이에요? 원시 취득인데 이 중에서 요 부분은 누구한테 예를 들어 각각 조합원한테 나눠줄 거다. 그러면 이거는 누가 내라? 조합원 너네들이 취득세 내라. 그리고 여기 앞으로 소유권 무슨 등기? 보존 등기 바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거는 남는 건 무슨 분양해야 돼? 일반 분양이죠. 요거는 누가? 조합이 취득세 내고 조합 앞으로 소유권 무슨 등기? 예? 보존 등기. 이해가서 원시 취득이니까. 그랬다가 누가 나중에 갑이 조합으로부터 뭐 받으면? 일반 분양 받으면 얘는 소유권 이전하니까 승계 취득을 해서 취득세 내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요거 얘기하는 거야. 자, 주택에 조합의 이름으로 건물을 지었지만 조합원용 부동산은 누가 내라? 조합원. 확인. 주택조합과 재건축조합이 해당 조합원용, 그게 키포인트야. 조합원용으로 취득을 했죠. 그럼 누가? 그 조합원이 취득한 걸로 본다. 그럼 조합원한테 기속되지 않는 부분이 있겠죠. 나머지 그건 누가 내고? 조합이 내는 거고. 됐어요? 예. 다음 장 양가로 4번 과점주주. 여러분 과점주주는 유망한 중소기업을 통째로 매각하고 그런 걸 못하게 하려고 만들어 놓은 제도라고 그랬죠. 그래서 증권거래소에 상장이 안 된 거기 첫 번째 줄 뭐? 비상장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라. 누구? 주식 또는 지분을 누구로부터? 주주나 사원으로부터 취득해서 무슨 주주가 됐다? 과점주주 됐다. 얘기는 50%를 뭐 했다? 초과했기 때문에 과점주주야. 50% 초과하지 않았으면 과점주주라고 하지 않습니다. 과점주주가 됐다. 50% 초과했죠? 그럼 자 가로한 생략하고 갈 거예요. 과점주주가 당해 법인의 무엇을? 부동산 등을 세 번째 줄 뭐? 취득. 세 번째 줄 취득. 네 번째 줄 한 것으로 본다. 됐어요? 다시 비상장 법인의 주식을 주주 또는 사원으로부터 취득해서 무슨 주주가 되면? 과점주주가 되면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을 뭐 한 걸로 본다? 취득한 걸로 보고 뭐 내라? 취득세 내라. 이 얘기죠? 그거 기억하시면 돼요. 근데 밑줄 칠 게 하나 있어요. 세 번째 줄 가로 안에 법인 설립 시 그거 줄 쳐요. 법인 설립 시 발행하는 주식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무슨 주주? 과점주주가 된 경우는 뭐 한다? 제외. 그건 과세하지 않는다. 여기 보세요. 여러분 회사를 제일 처음에 부할 때, 설립할 때, 만들 때 여러분이 회사에서 제일 처음에 주식을 발행해. 최초로 주식을 발행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그 주식을 돈 주고 샀어요. 그럼 여러분이 최초로 회사의 주인이야. 여러분이 준 돈 있죠? 준 돈. 예? 그거 가지고 직원이 부동산을 사서 회사 앞으로 등기할 거 아니야. 그러면 부동산 취득하는 것도 여러분 돈으로,
취득세 낸 것도 여러분 돈으로 냈잖아.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미 뭐 낸 거요? 취득세 부담했잖아요. 근데 이 중에 50%를 뭐 해서 초과한 사람이 있다고 해서 너 취득세 또 내 그러면 이중부가죠. 그러니까 법인 설립 시 취득에서 무슨 주주가 됐다? 과점주주 됐어도 그건 취득세 내지 마라. 왜? 이중부가니까. 이해가세요? 예? 그거만 기억하시면 돼. 다시 한번.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취득해서 무슨 주주가? 과점주주가 되면 비율만큼 부동산 취득한 걸로 본다. 다만 법인 설립 시 취득하여 무슨 주주가 됐다면 과점주주 된 경우는 납세 의무가 없다. 과세하지 않는다. 이 얘기죠. 요거를 이해를 돕기 위해서 밑에 박스에 첫 번째 칸만 볼까? 첫 번째. 여러분도 공부할 때 첫 번째 칸만 봐. 첫 번째 칸에 최초로 과점주주 그랬죠? 두 가지가 있잖아요. 그럼 그 중에서도 첫 번째. 자, 몇 프로? 55%. 설립시 취득 그랬죠? 자, 회사를 뭐 할 때? 설립할 때 55% 취득해서 뭐가 됐어요? 과점? 주주 됐다. 취득세 안 내. 이중부가니까. 안 내요, 이거. 과점주주 됐어도 안 내요. 그런 다음에 옆에. 그 다음에 몇 프로 취득했어요? 5% 취득했죠. 그럼 5% 취득했을 때 취득세 내라. 5%만. 증가할 때는 계속 증가한 거 취득하면 취득세 내는 거예요. 됐어요? 이걸 뭐라고 한다? 요 첫 번째 칸은 법인 설립 시 주식을 취득해서 무슨 주주가 됐어도 과점주주가 됐어도 납세 의무는 없다. 55% 취득세 안 내. 그리고 나중에 몇 프로 취득한 거? 5% 취득한 거 그건 취득세 내라. 됐어요? 그거랑 두 번째 칸 혼동하면 안 돼. 잘 보세요. 두 번째 칸에 45% 설립할 때 취득했죠? 예? 똑같이 설립할 때 취득해서도 50% 초과 안 했잖아. 이건 그대로 인정돼요. 과점주주 됐을 때만 과세 안 한다니까? 이건 과점주주가 아니잖아 지금은. 그 옆에 몇 프로 취득했어요? 10%를 취득하는 순간 거기서 과점주주가 되네. 합치니까 몇 프로? 그럼 55% 다 취득세 내라. 이해가세요? 예? 과점주주가 언제 됐느냐 이거야. 설립할 때 취득해서 과점주주 된 거는 안 내. 이해가세요? 그런데 설립할 때 취득해서도 무슨 주주가 아니면 과점주주가 아니면 돼요. 나중에 10% 취득할 때 합쳐서 거기서 과점주주가 됐죠? 그때는 다 과세. 됐습니까? 요것을 이론으로 얘기하면 뭐라고?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취득해서 무슨 주주? 과점주주가 되면 부동산을 취득한 걸로 본다. 그죠? 다만 법인 설립 시 취득하여 무슨 주주? 과점주주가 된 경우는 취득세 과세하지 않는다. 그 얘기죠? 좋아요. 됐어요. 다음 5번 갑니다. 5번에 보시면 배우자 뭐라고 그랬어요? 직계 좀비 속에 부동산 뭐라고 그랬죠? 취득 그랬죠? 거기다가 메모 하나 하실래요? 양가로 몇 번? 5번 앞에다가 페이지 165페이지라고 표시만 해놔. 165페이지 표시해놨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좀 이따 볼 거고 지금 교재 44 5번 이따 보라니까. 자, 거기 보시면 배우자 그러면 부부간에 부모 자식 간에 부동산을 뭐하는 경우 취득하는 경우. 그러니까 부부간의 부동산 매매, 부모 자식 간의 부동산 매매는 매매가 아니야. 증여로 취득한 걸로 본다. 그거예요. 시험에서 부부간의 부동산을 사고 팔아도 말도 안 돼. 증여. 아버지 부동산을 아들이 취득했대. 이해가세요? 부모 자식 간의 거래는 뭐가 아니다. 매매가 아니라 뭘로 가? 증여로 가면 취득세도 내고 증여세 내야 돼. 세금이 많이 내야죠. 이해가십니까? 예, 그래서 꼭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부모 자식 간 직계 좀비속이 부모 자식이죠. 그러면 시아버지하고 며느리하고 부동산 매매는 시아버지하고 며느리하고 부동산 사고 팔았어요. 양도야 매매야 아니면 증여야? 매매야 증여야? 시아버지하고 며느리하고 부동산을 거래했어요. 매매로 가야 돼? 증여로 가야 돼? 매매. 부모 자식이 아니잖아. 시아버지가 부모야? 아니죠. 자기 부모는 자기 부모 있잖아. 요즘 정체성이 혼란스러워 그냥. 그러니까 시아버지가 며느리 보고 딸같이 생각 있을 수도 없는 얘기야. 그거 현혹되면 안 돼.
장인 장모가 사이 보고 아들같이 생각한다고? 말도 안 되는 얘기야. 5월 8일 날 어버이날이니까 다른 날은 못해도 제가 2주간에 걸쳐서 처갓집하고 본가를 갔다 왔어요. 그 어머니한테는 맛있는 거 사드릴 테니까 원래 안 드시는데 그냥 전화를 하면 뭐라 그래? 뭐 드실래요? 그러면 입맛이 없고 귀찮고 그러니까 집에 있는 게 좋다 이거지. 그건 뭐냐? 아들이 어렵게 번 돈 쓰기가 싫다 이거야. 예? 그러니까 안 나가겠다 이건데 처갓집에 전화하면 그때부터 화장하고 기다려. 장모님은. 진짜로. 가다 보면 전화가 와요. 어디쯤 왔어? 이거야. 이게 바로 본능이야. 아들이 사는 건 가슴 아프지만 사위가 사는 건 마음이 편해요. 그죠? 그게 부모 자식이 아니란 증거야. 자, 그래서 보세요. 아니, 아버지가 아들한테 중요하면 증여세 내죠. 그죠? 그러면 시아버지하고 며느리는 부모 자식이 아니니까 매매가 되지. 그래서 양도소세 조금 내 아버지가 며느리한테 팔고, 그리고 며느리가 누구한테 줘? 아들한테 주면 증여 부부끼리는 6억까지 증여세가 없잖아. 얼마든지 갈 수 있죠. 아들한테 바로 가면 증여세 많이 내는데 며느리한테 팔고 며느리가 누구한테 가면 아들한테 증여를 해. 6억까지 부부끼리는 증여세가 없으니까. 그럼 절세하고 얼마든지 옮길 수 있죠. 그런데다 시아버지가 며느리한테 왜 안 팔어? 배달 사고 날까봐. 예? 거기까지 갔는데 안 건너갈 수도 있잖아. 그런 거야. 그죠? 예. 아니, 너무 비하시켰나? 그러면 그래요. 시아버지, 시어머니가 증여세 걱정하면은요. 저번에 제가 얘기했잖아. 있는 집안은 돈을 주고 막 그래서 증여세 계산하는데 아니야. 있는 집안 그렇게 안 한다고 그랬죠? 부모가 여유 있으면 부모 카드를 누구한테 줘? 자식한테 줘. 너 그걸로 생활비 써. 그리고 네가 버는 건 저축이야. 얼마나 좋아. 일도 걱정 안 하고 증여할 수 있지. 한 달에 500만 원만 써. 1년이면 6천만 원이네. 그잖아요. 부유층은 다 그렇게 합니다. 카드를 줘. 생활비 써. 없는 집만 몇 천만 원 주고 막 증여세 걱정하고 그래요. 아유 진짜. 자, 갑니다. 자, 여기 보세요. 그래서 이제 시험에서 물어봅니다. 배우자 직계 점유속의 부동산은 취득은 뭘로 간다? 기본이 증여. 이해가세요? 증여로 취득한 걸로 본다. 됐어요? 매매냐 증여냐에 따라 취득세가 달라요. 그런데 부모 자식 간의 거래도 진짜로 사고 파는 거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경우 있어요. 밑에 1, 2, 3, 4번 나왔잖아요. 자, 보세요. 아버지 부동산이 경매 물건으로 법원에 나왔어. 그러면 부인이나 아들이 경매에 참여해서 낙찰받았어요. 정상적인 거래죠? 그건 증여 아니야. 매매로 가는 거예요. 매매. 이해가세요? 공매, 경매. 또 아버지가 빚이 많아서 파산 선고받았어요. 법원으로부터. 그럼 아버지 이름으로 남겨둔 재산은 법원에서 법정관리, 법원에서 관리해. 그걸 부인이나 아들이 법원을 통해서 거래로 취득했으면 그건 인정해줘. 뭘로? 매매로. 직접 거래한 거 아니니까. 이해가세요? 또 등기를 유하는 재산하면 부동산이에요. 아버지 부동산과 아들 부동산을 감정평가를 해서 비슷한 재산끼리 맞바꿔 그거 매매로 인정됩니다. 이해가세요? 또 그 외에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명백하게 입증되는 거 그러면 박스 안에 4번 보실래요? 두 번째 거. 아들이요. 아버지 부동산 취득하기 전에 아들 개인 소유 재산이 있는데 그걸 제3자한테 뭐하고? 팔고 그 돈 받아갖고 아버지 통장에 돈을 보내고 아버지 부동산을 취득했다면 자금 출처가 입증되죠. 예, 그건 증여가 아니다. 또 나번에 보시면 담보한 금액이다. 이건 무슨 말이에요? 아들이 부동산이 있는데 은행에 담보대출 받아서 대출 받은 돈으로 아버지한테 주고 아버지 부동산 취득했다. 이렇게 명백하게 뭐가 되면 입증이 되면 그건 증여가 아니다. 이해가세요? 이건 왜 중요하냐면 저기 취득세에서 25, 27, 30회 때 출제됐죠. 이거는 요 짐은 그대로 양도소득세에서도 물어봐요. 아까 몇 쪽?
그럼 가봐요. 165페이지 갔어요. 거기 보시면 양도소득세 맨 위에 양가로 3번 배우자 직계 존비속 간의 양도는 양도가 아니라 뭐다? 증여. 그래서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에게 양도를 한 경우에는 양도자가 그 재산을 양도한 때 양도가 아니라 뭘로 보고? 증여로 추정하여 증여세가 부과된다. 이해가세요? 그러니까 취득세나 양도세나 똑같잖아. 예? 부모 자식 간의 부부 간의 거래는 증여가 매매가 아니라 뭐다 기본이? 증여. 그래서 취득세는 증여로 취득한 걸로 보고 취득세 내고 양도세는 양도가 아니라 뭘로 간다? 증여. 그런데 밑에 아까랑 똑같죠? 공매나 경매를 통해서 파산 절차 등기를 요하는 재산을 서로 뭐했다? 교환. 이런 걸로 입증되면 그때는 증여가 아니라 뭘로? 매매로 인정이 된다. 됐어요? 취득세에서도 물어보고 양도소득세에서도 물어봅니다. 됐죠? 예, 다시 되돌아가요. 다음 45페이지. 여러분 부담부 증여 그랬죠? 여러분 부담부 증여. 증여는 공짜로 받는 게 증여죠? 그럼 부담부 증여를 이해하려면 먼저 증여로 볼까요? 조건부 증여가 아니야. 그냥 증여. 공짜로 주는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증여자. 공짜로 받는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수증자. 여러분 민법에서 증여는 뭐라고 그래요? 계약이라고 하죠? 왜 계약이에요? 의사표시가 두 개죠. 청약과 승낙. 너 받을래? 에? 청약했더니 얘가 받겠다. 승낙. 그럼 의사표시 두 개니까 계약이죠. 그래서 증여는 계약이에요. 상대방에서 승낙을 안 하면 증여는 이루어질 수 없다. 내가 부동산 증여하고 싶은데 여러분이 받겠다는 의사표시 없으면 증여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때 증여가 이와 같은 상가 부동산 얼마짜리 10억짜리를 얘가 뭐였어요? 증여를 받았어요. 이게 그냥 일반 뭐야? 증여잖아요. 그러면 증여는 받는 사람이 나는 거죠? 그럼 얘는 부동산 받았잖아요. 상가 얼마짜리 받았어요. 그래서 부동산 받았으니까 일단 뭐 내고? 취득세 내고. 공짜로 받은 건 별도로 뭐? 이렇게 두 가지 세금 내고. 증여는 주는 사람은 세금 1도 없죠. 됐어요? 그럼 얘는 부동산 얼마? 10억을 뭐 받았어요? 매매야 상속이야 증여야? 증여는 상가 부동산 무상. 증여로 취득했으면 취득세는 3.5%예요. 매매는 4%, 증여받았으면 3.5%. 이렇게 세율이 달라요. 그리고 전체 재산 얼마? 10억을 뭐 받은 거? 증여받은 걸로 보고 증여세 계산해야 되겠죠. 이게 일반 증여다. 이해가세요? 그런데 부담부 증여는 뭐냐? 이거랑 차이가 있죠. 부담부 증여. 주는 사람을 뭐라 그래요? 증여자. 받는 사람이 뭐? 수증자. 주겠다 받겠다 의사표시가 있죠. 이때 조건이 뭐냐? 상가 부동산 얼마? 10억. 여러분 제가 이 부담부 증여는 11월 12월 달에 하면서도 항상 혼동 중요하니까 설명할 때 숫자도 안 바꾸고 지금 설명하잖아요. 얼마짜리? 그리고 은행에서 대출받은 채무가 얼마? 거봐. 공부 안 했어. 얼마요? 나 3억이라고 한 적이 1도 없어. 또 그렇지 4억. 항상 4억 그랬잖아요. 한두 번이 아닌데 똑같은 거야. 자 보세요. 얘가 갚아야 될 대출 채무가 있죠. 이것을 얘가 또 않는 조건으로 증여받은 걸 뭐라고 한다? 부담부 증여. 그래서 법률적으로 얘기하면 누구의 채무를, 증여자가 갚아야 될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 부담하는 조건부 증여, 그걸 부담부 증여라고 한다. 그죠? 그러면 얘는 부동산 받았으니까 뭐 내고? 취득세 내고. 공짜로 받았으니까 증여세 내야 되겠죠. 그런데 이때 전체 재산 부동산 얼마짜리? 10억. 취득세는요, 매매로 취득했느냐, 상속을 받았느냐, 증여를 받았느냐, 건물을 새로 지었느냐, 이거에 따라 세율이 달라요. 그래서 이 10억을 다 공짜로 받은 게 아니다. 얘는 앞으로 이 4억은 뭐 할 거야? 갚을 거니까 공짜가
증여 아니에요. 지금 갚으나 나중에 갚으나 돈 주는 거죠. 그래서 채무 부분 얼마? 4억. 그럼 여기서 빼면 나머지 이외 부분 얼마? 그러니까 4억에 대해서도 취득세 내고 6억에 대해서도 취득세는 되는데 세율이 다르다. 그래서 채무 부분 얼마? 4억. 이건 뭐다? 갚을 거니까 증여가 아니라 뭐? 유상. 매매로 취득했다 이거야. 매매는 상가가 몇 프로? 4%. 그럼 요거 뺀 나머지 얼마? 6억은 공짜로 받았으니까 이게 증여야. 공짜로 받은 게 증여죠. 그럼 이거에 대해서 세율은 3.5%. 이것도 취득세, 이것도 취득세인데 세율이 다르잖아.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우리 증여세는요, 전체 10억에서 채무 얼마 빼? 4억은 갚을 거니까 증여 아니다. 공짜로 받은 거 아니다. 6억만 증여죠. 근데 우리는 증여세는 시험 범위가 아니니까 안 물어보잖아. 물어보면 취득세 물어보겠죠. 취득세에서 물어보는 거 이거예요. 무슨 부분? 채무 부분은 증여가 아니라 뭘로 본다? 매매로 본다. 확인해 봐요. 45페이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부 증여의 경우 그 채무에게 상당하는 부분은 부동산을 유상으로 취득한 걸로 본다. 여기까지. 부담부 증여 딱 나오면 무슨 부분? 채무 부분은 증여가 아니다. 뭐다? 매매, 유상. 채무는 갚을 거니까. 이해가세요? 예, 거기다가 6번이라고 되어 있죠. 번호. 그 앞에다가 메모하세요. 아까 같이. 164페이지. 164페이지. 표시했어요? 자, 이건 취득세죠, 지금? 양도소득세도 똑같이 물어봐. 164페이지 갑니다. 164페이지. 맨 위에 보시면 부담부 증여 나왔죠?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조건부 증여를 말한다. 이제 두 번째 칸 기억하면 돼요. 무슨 부분? 채무액 부분은 유상 이전, 매매죠? 매매로 보고 증여자한테 뭐가 부과된다? 그거. 여기 보세요. 자, 얘는, 아까는 증여는 얘 세금 없죠? 그런데 얘는, 얘 입장에서 보세요. 뭐가 없어졌어요? 부동산 없어졌고 증여했으니까 채무 없어졌잖아. 그러니까 부동산으로 채무를 갚은 거지. 대물변제. 그래서 여기는 채무 부분 얼마? 4억은 증여가 아니라 뭘로 본다? 양도로 본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부담부 증여 딱 나오면 뭐만 생각해? 예? 뭐? 채무 부분은 매매야 매매. 매매니까 여기는 뭐고? 양도고. 여기는 증여가 아니라 뭐? 매매로 취득한 걸로 본다. 부담부 증여 딱 나오면 핵심이 뭐라고요? 채무 부분은 증여가 아니라 사고 팔았다 매매. 이해가세요? 취득세, 양도세 물어본다. 됐어요? 예, 다시 되도록 합니다. 다음 7번으로 갑니다. 7번 45페이지. 자, 이번에는요, 요것은 33회 시험을 대비해서 출제 빈도는 떨어져요. 왜 그러냐? 32회 시험에서 지문 하나로 물어봤기 때문에, 출제가 됐기 때문에 그래요. 자, 우선 양가로 7번은 뭐냐면 상속 개시 후 사망한 후에 상속재산에 대해서 각 상속분이 확정돼서 등기가 된 후, 자, 거기에 출처요.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가 된 후, 상속분이 확정돼서 등기가 된 후, 출처어요? 자, 다음. 그 상속재산에 대해서 공동상속인이 협의에 의한 재분할로, 자, 거기 공동상속인이 협의하여 재분할, 거기 공동상속인이 협의하여 재분할, 출처어요? 그러니까 상속받는, 공동으로 상속받은 사람이 합의해서 다시 나눠 가졌다 이거죠. 재분할. 예. 그 다음에 그 재산가액은 재분할에 의해서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아 취득한 걸로 본다. 출처요.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뭐 받아? 증여받아 취득한 걸로 본다. 출친 것만 읽으면 이거예요. 상속분이 확정돼서 뭐가 된 후? 등기가 된 후 공동상속인이 협의하여 재분할로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아 보한 걸로 본다. 취득한 걸로 본다. 여기 보세요.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죽은 사람 재산은요,
죽은 사람 마음이야. 그래서 상속은 뭘로 가요? 기본이 죽은 사람이 죽기 전에 자기 건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유언장이 우선이다 이거지. 이해가세요? 내 거니까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유언장에 하자가 없으면 유언장으로 가는 거야. 그런데 유언장 없이 사망했다. 그럼 법대로 가야지. 민법. 민법으로 가면 순서도 정해져 있고 지분도 자녀는 똑같고 배우자는 1.5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100억을 가지고 있다. 강의를 30년 이상 했으니까 100억 되겠지. 근데 100억 내가 죽으면 우리 부인하고 우리 아들이 하나 있는데 둘이 다 나갔겠죠. 법대로 유언장이 없으면. 그럼 우리 부인은 1.5고 자녀는 1이니까 비율로 얘기하면 부인은 60%고 아들은 40%잖아. 그렇게 받으려고 생각하고 있겠죠? 예, 꿈도 야무져. 근데 중요한 건 누구 거야? 내 거잖아. 예, 내가 죽기 전에 유언장 작성해서 뭐라고? 내 여자친구한테 다 줘. 그럼 난리 난 거 아니야. 그죠? 근데 유언장에 하자가 없으면 그걸로 간다니까? 그러면 상속받을 상속권자 우리 집사람이나 아들은 억울하잖아. 그래서 너네들도 반성을 하라 이거지. 남편이 오죽했으면 너네들한테 안 주고 갔겠니? 그러니까 유류분이라는 걸 인정해줘요. 유류분. 법적으로 받아야 될 지분의 50%만 인정해줘. 그러면 아까 부인은 60%인데 몇 프로만? 아들은 40%인데 몇 프로만? 20%만 추접하지만 두 사람은 누구한테 가서? 내 여자친구한테 가서 너 받은 거 중에서 유류분이니까 내놔. 그럼 줘야 돼. 이해가세요? 이거 유류분이 있다. 어쨌든 유언장이 우선하는 거예요. 예? 예, 그런데 자, 돌아가셨어. 그런데 이 아버지에는 자녀가 3명 있어. 3명. 얘는 첫째 아들 10%, 둘째 아들 유언장에 40%, 셋째 아들이 유언장에 50% 이렇게 돼서 유언장에. 그럼 여러분이 첫째 아들이야. 어때 기분이? 그냥 나빠. 감정도 없어. 그냥 표정이 뭐냐면 뭐 기분 나쁘고 뭐 나도 재산이 원래 있으니까 이거야. 예. 나 같은 경우는 열받아 이거. 내가 여기다 그럼 난 이거 용납 못해. 그래서 얘들한테 무언의 압력을 주니까 얘들이 협의를 합니다. 뭐라고? 형 조금 받은 거 아는데 그래도 아버지 뜻이 그러니까 아버지 유지대로 뭐 합시다? 상속 등기합시다. 등기하고 나서 뭐 할 테니까? 줄 테니까. 그러니까 믿고 뭐 했어요? 상속 등기했다 얘기야. 상속분이 확정돼서 뭐가 됐어요? 등기됐어. 그럼 아버지 재산이 이리 오고 이리 오고 이리 왔으니까 요 비율로 취득세 내고 상속세 냈죠? 끝났죠? 그런 다음에 얘들이 합의를 해서 10%씩 이렇게 주겠다 이 얘기야. 이렇게 몇 프로? 10%. 그럼 얘는 지분이 어떻게 돼? 감소가 돼서 30%. 얘는 그러니까 당초 지분이 무한 자는 감소한 자로부터 얘는 뭐 받은 걸로? 증여받은 걸로 본다 이 얘기야. 그러니까 무엇도 내고 취득세도 내고 증여세 내라. 별도의 거래로 본다 이 얘기입니다. 이해가세요? 뭐 하고 나서 등기하고 나서 받는 건 증여다. 이해가십니까? 그럼 여러분이 이게 이해가 안 가면 이렇게 생각해도 돼. 죽은 사람 재산을 받으면 무조건 뭐야? 죽은 사람 재산을 받으면 무조건 뭐야? 상속. 예? 증여로 갈 수가 없어. 살아있는 사람 재산 공짜로 받으면 뭐야? 증여지 상속이 아니죠? 결론 나오네. 등기했으니까 얘들 재산이죠? 얘들 죽어서 살았어. 얘들 거 받았으니까 뭐야? 그 얘기야, 증여. 이해가세요? 자, 여기 보세요. 상속분이 확정돼서 등기가 됐죠? 그런 다음에 얘들이 합의를 해서 판결이 아니라 합의로 인해서 지분 변동이 있잖아요. 그럼 지분이 무한 자는, 증가한 자는 지분이 무한 자로부터 감소한 자로부터 뭐 받은 걸로? 증여받은 걸로 보고 취득세 내라. 이해가세요? 예? 지금 밑줄 친 게 그거죠? 근데 32회 시험은 그렇게 안 물어봤어요. 여기. 이것이 아니라 합의가 아니라 법원에 여러분 박스 밑에 두 번째 2번 상속 회복 청구 소유에 의한 법원의 뭘로? 확정 판결로 소유권 이전. 여기 보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렇게 해서 주겠다고 그러고 얘들이 안 줬어. 예? 예를 들어서 얘가 주겠다고 그러고 안 줬어요. 그러면 그냥 넘어가면 좋은데 여러분은 그냥 넘어가죠? 동생이 준다고 그러고 안 주니까 나는 용납 못해.
나는 법원으로 갔어. 법원에 상속회복 청구 소송을 제기합니다. 그랬더니 법원에서는 하자가 없다. 결격 사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네가 너무 조금 받았으니까 안 돼. 그래서 판결 내려서 뭐라고? 둘째, 너 지분의 일부를 떼어서 누구한테 줘? 첫째한테 줘. 너도 일부를 몇 프로든 누구한테? 첫째한테 줘라. 이렇게 뭘로 받았어요? 판결로 이전하는 별도로 증여로 보지 않는다. 이게 32회 때 출제된 지문이에요. 이해가세요? 예. 협의에 의해서 이전하는 건 증여다. 됐죠? 상속은 역시 듣기만 하여도 가슴이 설레이는 말이야. 그죠? 예. 여러분 하나만 웃자고 합니다. 여기 보세요. 나왔으니까 아버지 재산이 100억 있어. 예? 그런데 아들이 3명이야. 얘는 개인 사업을 해, 사업. 그런데 지금 자금 사정이 안 좋아. 그런데 이 아버지가 거시기하기만 기다리려면 날새. 첫째 아들보다 더 건강하셔. 그런데 돈이 필요하단 말이야. 그래서 이 첫째 아들이 둘째, 셋째를 모아놓고 형제들 모아놓고 합의를 해. 뭐라고? 야, 내가 지금 개인 사업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그래서 나중에 돌아가시면 받아야 될 내 상속분을 내가 미리 좀 받을게. 그리고 상속을 내가 받을 때 돌아가시면 내가 상속을 포기하겠다고 각서를 작성해주고 미리 받아서 33% 예를 들어 30억 받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뭐 내고 증여세 내고 예 그랬어요. 그래서 미리 받았죠. 상속 포기 각서 작성해주고 이렇게 미리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얼마 안 돼서 아버지가 뭐 했어? 돌아가셨어. 그럼 이제 둘이 뭐 받아야 돼? 둘째, 셋째가? 상속 받으려고 하는데 첫째 형이 왔어. 이 얘들이 물어봐. 형 왜 왔어? 상속 포기한다고 해놓고. 그러니까 상속 받으러 왔지 그런 거야. 무슨 소리야? 여기 계약서 있잖아. 상속 포기각서. 그랬더니 형이 뭐라 그래? 포기각서 들고 이거 맞아. 이거 내가 작성한 건데 이거 무효야 무효. 맞아요. 법원에서 무효야. 상속 포기각서는 있을 수가 없는 거야. 왜? 죽은 다음에 죽었을 때 상속권이 있어. 이 사람이 사망했을 때 상속권이 있다니까? 그런데 사망하지 안 했는데 없는 권리를 왜 포기해? 말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상속 포기각서는 무효야. 이해가세요? 그래서 상속을 즐겁게 받는다. 그리고 둘이 싸울 건 싸우더라도. 이해가세요? 그러니까 상속 받기 전에는 상속 뭐 하겠다? 포기하겠다. 각서 쓴 건 무효다 그거. 예? 상속받을 권리가 없잖아. 살아있으니까. 그런데 없는 권리를 뭐 한다고? 포기한다. 있을 수가 없다. 원인무효. 이해가세요? 판례가 그렇게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첫째에 해당하면 각서 작성해주고 미리 받아. 나중에 또 상속받을 수 있으니까. 좋아요. 다음 이제 45페이지 8번으로 갑니다. 택지공사가 조성된 준공된 토지. 이것도요. 원초적으로 개념만 이해하시면 아무것도 아닌데 보세요. 자, 전원주택단지가 이렇게 조성이 됐어요. 그런데 여기는 이 토지를 누가 갑이 소유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라 나중에 주택을 지었거나 건물 지으려면 여기에 배수로 같은 거 해놔야 될 거 아니야. 물이 잘 빠지도록. 그래서 여기다가 토지 위에다가 배수로 같은 거 설치했어요. 그럼 이거 들어간 비용이 있을 거 아니야. 이 비용만큼 뭐 내야 돼? 취득세 내야 돼요. 근데 이거 누가 내야 되느냐 이거지. 이 비용만큼은 누가 내야 돼? 땅 소유자가 내야지. 건물이 없으니까 땅 소유자가 뭐 내라? 취득세 내라. 지목 변경으로 보는 거예요. 간주 취득. 그래서 토지 위에 뭐가 없으면, 건축물이 없으면 누가? 당연히 토지 소유자가 뭐 내라? 취득세 내라. 그런데 여기 보세요. 이 토지를 누가 소유하고 있다? 갑. 그런데 누가? 을이. 여기다 건물 짓겠다. 여기에 건축. 아니 남의 땅이라 을이 건물 지을 수 있어요? 예? 어떻게죠? 그렇지. 얘한테 승낙 받아야 될 거 아니야. 아무 땅이라 갖다 지면 안 되잖아. 얘 땅에다가 얘가 건물 짓는다는 얘기는 지상권을 인정받았다 이거지. 얘가 승낙해줬으니까 지었을 거 아니야. 이 건물을 지으면서 정원 같은 거 조형물을 막 설치하고 멋있게 해놨어요. 이런 비용이 있죠. 이거 취득세 누가 내느냐? 땅 소유자는 갑이고 건축물 소유자는 을. 따로따로 소유하고 있죠.
근데 이 건물을 지으면서 들어간 이런 비용은 건축물 소유자가 취득세 내라. 이해가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읽을 때 이 땅에 건축물이 있으면 건축물 소유자가, 없으면 토지 소유자가. 그래서 확인. 1번. 건축물이 있는 토지라고 했으니까 그거 있다고 생각하는데 잘 보세요. 그거 없다고 생각을 해봐. 법률 등에 따른 택지공사가 준공된 토지의 지목을 건축물과 그 건축물에 접속된 정원이나 부속시설물 부지로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가액이 증가했다. 여기까지 읽어보니까 이 땅에는 건축물이 있다는 얘기야, 없다는 얘기야? 당연히 건축물 소유자가 취득세 내라. 이해가세요? 예. 그런데 2번 보세요. 건축물의 부속 토지로 사용되지 않고, 그러니까 건물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정원의 조성이나 조형물 설치하는 거나 도로 포장 공사를 통해서 지목이 사실상 변경됐다면 그건 누가 취득세 내라? 토지 소유자. 그래서 우리는 이해할 때 토지 위에 건축물이 있으면 건축물 소유자가, 없으면 토지 소유자가 취득세 내라. 됐어요? 예. 다음 마지막으로 9번. 신탁재산의 위탁자 지위 이전 그랬죠? 신탁법에 무슨 재산? 신탁재산 위탁자의 지위가 뭐예요? 지위, 권리가 다른 사람한테 뭐하면? 이전되면 새로운 위탁자가 해당 신탁재산을 뭐한 걸로 본다? 취득한 걸로 본다. 여기 보세요. 간단한 거죠. 제가 부동산을 맡겨서 신탁회사에, 그럼 매달 내가 뭐 받아? 이익 받아야죠. 그리고 만기가 되면 재산 되돌려 받아야죠. 이런 권리를 우리 아들한테 넘겨줬다니까? 그러면 우리 아들은 새로운 위탁자죠. 우리 아들은 신탁재산을 뭐한 걸로 봐라? 취득한 걸로 봐라. 권리를 넘겨받는 순간 신탁재산은 아들이 취득한 걸로 보고 취득세 내라. 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가세요? 예. 다음 10번에 1번 상속, 그거만 보세요. 상속받은 물건은 누가 취득세 내요? 상속인. 그런데 가로 안에 공유재산이 뭐예요?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상속받으면 연대 납세 의무가 있다. 됐어요? 자, 그래서 27번 기출문제 한번 보죠. 지방세법상 취득세 납세 의무에 관한 설명 틀린 거 1번. 부동산 취득은 민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등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항상 사실상 하면, 소유권을 보하면, 취득한 걸로 본다. 맞죠? 2번. 주택법에 따른 주택조합이 해당 조합원용으로 그랬잖아요.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은 그 조합원이 취득한 걸로 본다. 조합원용은 조합원이 취득세 내야죠. 그런데 가로 안에 조합원한테 귀속되지 않는 부동산, 그건 일반 분양하는 거죠. 그것은 조합원이 내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그건 뭐하고? 제외. 이건 누가 내니까? 조합이 낸다. 그 얘기죠. 맞고. 3번. 직계 비속이 자녀가 직계 전속 부모의 부동산을 매매로 취득할 때 해당 자녀의 다른 재산을 대가로 지급한 사실이 뭐? 입증되면 증여가 아니라 뭘로? 유상, 매매로 취득한 걸로 본다. 맞죠? 4번. 직계 비속 자녀가 권리의 이전에 등기가 필요한 부모의 부동산을 서로 보였다고요? 부동산과 부동산을 교환하는 것은 정상적인 매매로 인정되죠? 그래서 요거 틀렸네. 무상이 아니라 뭐? 유상. 틀렸죠. 매매로 본다. 다음 5번. 직계 비속이 공매를 통해서 직계 전속 부동산을 취득했다. 공매나 경매는 거짓말할 수 없죠. 예, 그래서 인정돼요. 뭘로? 매매로. 증여가 아니다. 됐습니까? 자, 여기까지. 이번 시간에 납세 의무자에 대해서 봅니다. 취득세 납세 의무자, 여기 사실상 취득자 그러면 뭐예요? 등기 등록을 하지 안 했어도 사용수익 처분할 수 있는 권리, 무슨 권? 소유권 취득했으면 취득세 내라 이거죠. 예, 두 번째, 건축물에 부대 설비가 설치됐으면 누가 내야 돼? 주체구조부 취득자. 우리는 건물주를 얘기하는 거죠. 예. 주택조합이 조합원용으로 부동산 취득을 했죠. 그럼 누가? 조합원이 취득세를 내라. 상속받은 물건에 대해서는 각각 누구? 상속인이.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첫째 아들은 상가, 둘째 아들은 아파트를 받았다면 자기가 받은 것만큼 각각 뭐 내면 돼? 취득세 내면 돼요. 그런데 문제는 이 상가 빌딩을 첫째, 둘째가 공동으로 받았다.
그럼 한 사람이 받은 게 아니라 지분으로 받은 거죠. 그럴 때는 두 사람이 다 납세 의무자. 그래서 뭐라 그래? 연대 납세 의무가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해가세요? 다음 과점주주는 뭐죠? 비상장 법인의 주식을 취득해서 몇 프로? 50%를 초과하면 간주취득이죠. 부동산을 취득한 걸로 보고 과세하는 거죠. 다만 법인 설립 시 취득해서 무슨 주주? 과점주주가 된 경우는 뭐한다? 제외. 그건 납세 의무 없어요. 자, 법인 뭐 할 때? 설립 시 취득해서 무슨 주주? 과점주주가 된 경우는 납세 의무가 없다. 그리고 7번 차량, 기계, 장비, 선박, 항공기 무슨 취득은 원시 취득한 자는 취득세 납세 의무 없죠. 누가 내라고? 승계 취득자가 내라 그랬어요. 그죠? 다음에 부부간의 부모 자식 간의 부동산 매매 거래는 기본이 뭘로 가? 증여. 그죠? 근데 구체적으로 부모 자식 간의 공매나 경매, 파산 절차, 등기를 요하는 재산을 서로 뭐했다? 교환. 요런 단어가 들어갔으면 그때는 뭘로? 매매 거래로 보고, 그렇지 않으면 뭐? 증여로 취득한 걸로 본다. 그죠? 부담부 증여 그러면 양도소득세도 취득세도 물어보는데, 부담부 증여하면 무슨 부분만? 채무 부분은 매매다. 그래서 매매로 취득한 걸로 본다. 이해가세요? 채무 부분. 다음 상속 개시 후 상속재산 재분할. 상속분이 확정돼서 뭐가 됐어요? 등기가 된 후 협의에 의해서 다시 나눴죠. 재분할. 그때는 지분이 증가한 자는 감소한 자로부터 뭐 받아? 증여받아 취득한 걸로 본다. 신탁법의 무슨 재산? 신탁재산을 각종 권리, 지위 권리를 제3자한테 이전해 줬으면 제3자를 뭐라고 한다? 새로운 위탁자는 신탁재산을 뭐한 걸로? 취득한 걸로 본다. 그때 증여냐 상속이냐 그건 뒤에 가서 따지고 일단은 취득세를 부과한다. 그 얘기입니다. 이해가세요? 자, 여기까지. 잠시만 쉬었다가 취득 시기로 갑니다.